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383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농업인 복지 정진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사업은 농업인 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올해 11,209명에 33억 6,200만이 지급되었고 내년에는 14,083명에 41억 6,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나머지 5개 사업도 올해와 같이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공사 진도는 현재 53% 정도 공정이 있습니다. 자재 수급 등 지연으로 내년 5월 말 정도 준공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를 하고 내년 1월 착공을 해서 24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1년차로 사등면과 연초면 그리고 2년차로 둔등면에 5개소를 정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가경장로 확포장, 수리시설 보수, 준연구 농트렁 설치,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를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권역단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거제면 권역은 내년 3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를 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망치권역도 내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를 해서 12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구영권역은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규 지역인 송포권역은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 부지 토지 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면은 3월 정도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현재 60% 정도 공정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해서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현재 용역 중인 실시 설계를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2월 정도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내년에는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신소득 사업, 한우 경쟁력 사업과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
그리고 동물보호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전국 고병연성 AI 발생은 주로 유경오리 산란계 농가 등에서 36건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발생 농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7억 9천 8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입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목적의 사용료에 5천만 원, 숲소리 공원 카페 판매 수익금의 2억 원, 자판기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40개 사업에 44만 2,5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81개 사업에 42억 2천 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35억 5,5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공제로 지원을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8천만 원, 농업개발원 주변 미래농업 창업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 성능 전기 자동차 구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영농 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방용품과 이사, 개청식 등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차 충전소 2대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전에 따른 대강당 회의실, 사무실 직기 구입 등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구입 내역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등 노동자 임금 18명에 5,833만 3천 원, 직업 대상자 선정 등 면동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504만 원, 농업인 수당 14,083명에 41억 6,1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임금에 3,062만 4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홍보 등 일반 수용비로 437만 6천 원. 구직 참여자 교통비 등 활동비 지원에 4,550만 원. 보험금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10대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농지 취득자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자 임금에 18명에 1억 4,8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위원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위한 11개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에 1억 8,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농지용 실태조사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감정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숲소리 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 8명에 1억 5,998만 1천 원, 일반 운영비로 공원 정비, 소모품, 임차료 등에 4,320만 원, 제로비로 카페 운영과 체험 제로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보강토 옹벽 안전관리 용역 등에 7천만 원,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관리입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관리입니다. 신규 공모 연구 용역에 4천만 원, 완료지구 사후관리 노동자 임금 임행에 3,901만 원, 일반 운영비로 소수리비와 제로비 등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에 8개수의 2억 원, 문화복합센터 운영 물품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망치 건력 단위 거점 개발 사업에 16억 7,160만 원, 구형 건력 단위에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송포 건력 단위에 8억 9,400만 원, 그리고 건력 단위 사업 수행을 위한 농어촌 지역 주민 시군 역량 강화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 계속 사업비로 2개소에 6억 원, 신규로 2개소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7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23페이지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선진 농업 벤치마킹에 1,000만 원, 하단부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프로그램 1개소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장 체험시설 조성 및 보수에 1,800만 원, 농촌 축제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는 축산 부분과 반려동물, 유기동물 운영 부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528페이지 신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뱃집 곰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을 1,777만 5천 원, 하단부에 역시 신규 사업으로 일손 부족농가 한우 도우미 지원에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펫봄 가입비 지원에 100만 원, 끝부분에 길고양이 DNR 자체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에 16억 2천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놀이터 관리 임행에 3,827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 놀이터 운영 소모품과 공공요금 등에 400만 원, 놀이터 관리 제로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는 가축 방역 부분입니다. 역시 매년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간정 수질 검사 청량 수수료 공공 운영비에 4,860만 원, 시설비로 저수지 간정 시설 유지비와 농로 국어 등 정비 공사에 16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계학 경장로 확포장 사업 2억 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위탁 사업비로 4등 지구 등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6억 9,700만 원,
지석저수지 정비공사에 3억, 연중저수지 정비공사에 3억, 소규모 용수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천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1억 2천, 둔덕면 삼방지구 용수로 설치에 9천만 원, 방화지구 용수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548페이지 오비 제2형 저수지 정비에 9억 원, 주민참여 예산 지원 사업으로 율천마을, 항공마을 등 농수로 정비, 농로 정비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현황에 우리가 보면 인원이 23명이나 됩니다. 지도직 2명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도직 2명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383페이지입니다. 제 앞쪽에 지도직이 2분 되어 있는데 구급 옆에 지도직이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이명이 뭐지? 우리 과에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 지금 농어촌 민박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 축산동물복지 부분에 일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인건비 부분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농어촌 관광 휴양 자원관리,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노동자 수당이 있고요. 농촌 인력센터 기간제 있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자, 농지 이용 관리 지원 기간제, 습소리 공원 관리 동물 사육 또 8명 있으시고, 주민 주도 관리 만들기 기간제 2명 있으시고,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마을 해설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지원, 청년 모니터링단, 한우 도우미,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기간제 2명 또 있으시고, 가축 전염병 방역 기간제 2명 있으시고, 가축 통제 초소 노동자 있으시고, 공수의사 3명에 또 1명 또 있으시고, 축산 공동 방제원 방재단입니까? 그것도 2명 있으시고, 이 인원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각각 다 하십니까? 예, 그 운영 현황하고 예, 나중에 인원 관리 내용, 담당 업무하고 예산 집행 내용을 좀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에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일손 부정 문제 완화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제일 밑에 쪽에 여성 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이 3명에 600만 원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예추경에 좀 삭감을 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에 또 계속 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은 또 추진을 또 수요가 또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3명 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 잡아놨는데 그 이 여성 이민자 고향 방문에 200만 원은 좀 상당히 큰 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항공료하고 현지 그 숙박비하고 예. 그다음에 그럼 여기 그 좀 실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인원을 좀 늘리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또 하면서 1명을 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교통비로 이렇게 하고 뭐
뭐 내역은 있겠지만 그 내역을 보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 저희들 시행을 해보니까 네. 그 인원이 딱 한 2, 3명 정도 일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대부분 이제 이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 내용 잘 참고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이 받을 수 있. 그 신청인들이 다 현황도 혜택을 있을 낼 거 수 아닙니까?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 그 지역별로 이민자 이제 여성 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예. 대다수가 또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 그렇게 실질적인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이제 주로 남부 지역들이 많은데 북부 지역이 좀 별로 없습니다. 연초 정도 일부가 약간 있고 거의 대다수가 남부 지역에 좀 많이 있는데 북부 지역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그 내년에 연당 500 그러니까 내년에 5억씩 이제 5억씩 하죠. 예, 연초가 또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순번제로 상계 면식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연초하고 또 다음 연도는 또 하청 장목일이 또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숲소리 공원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우리 25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가 6억 내려왔습니까? 예. 근데 우리 그 507페이지 세입 예산서에는 특별 교부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올해 사비로 네. 9억 원을 이리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토지 매입 3억 쓰고 나머지 9억으로 6억은 잡혀 있습니까? 2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년 사비는 전부 11호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요 시 예산도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역은 지금 16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5억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그 전체 사학이 25억인데 그럼 특별 교부세가 9억이고 9억이고 시가 16억이 되는 거네요. 그 숫자가 잘못되신 거네요. 6억이고 그러면 특별 아, 교부세가 6억, 예, 6억이고 예. 시비가 19억인데 3억이 토지 매입비고 예, 예. 16억이 이거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390페이지에 우리가 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축산동물복지팀하고 가축방역팀에 내역이 작년에 비해서 내역이 없습니다. 뭐 한 페이지 정도밖에 그래서 없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 업무 보고 내용이 이 많이 가지수가 많아서 합쳤습니다. 이 내용에. 근데 너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안에 내역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축소가 돼 있어서 지난번에는 표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각각의 사업에 하고 해당된 사업의 혜택이 어떤 것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너무 축소를 해나가 다음번 만들 때 조금 그걸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별로 보고 그리하면 만들어 좋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업인 재안전공제 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 내역하고 이렇게 혜택 내용이 어디에 내용이 없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보험 혜택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근데 작년도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 작년도 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146명 정도 146명. 해가지고 한 102억, 1억 200만 원 정도 이 보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지원이 인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10만 천 원인데 이제 지원이 6만 7,600원, 67%가 되고 자담이 33,330원, 33%가 33% 자담이 되는 거예요. 예, 자담입니다. 요 보험 혜택 내역은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해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1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그 연구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그 8천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인데 금액이 예, 좀 이게 이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시군마다 5년 시군에서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현재 계획이 내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립을 하면은 24년부터 해가지고 29년까지
이거 지금 5년마다 이제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과마다 이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어떤 데는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어떤 데는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8천만 원에 대한 근거는 타지자체에서 이 수준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좀 작은 편입니다. 예. 어떤 많은 데는 한 1억 5천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야 거기서 결과가 잘 나오는데 금액 대비해서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뽑아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예, 우리 농업기술 그 센터 업무 총괄적인 부분으로 수립을 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서 지금 513페이지에 보면 각 영농종합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2대가 있습니다. 2대면 됩니까? 앞으로 예.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매년 2대씩 할 예정입니까? 아니 일단은 2대 내년 설치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미리 좀 예, 해주시면. 운영을 해보고 예, 예, 예. 그 어떤 수요가 더 필요하면은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부분에 노동자 임금이 5,833만 3천 원인데 이 전담 인력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18명이고 11개 면동에는 한 2개월 정도 2개월. 예.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한 7개 동에는 한 1개월 정도. 이게 이제 수요가 조금 적거든요. 자격 증명 발급 받고 취득한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조금 그럼 1개월 11개 면동은 2개월 동안 그리고 예. 7개 면동은 2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정도 하시는 해서. 거고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8시간. 8시간 그대로. 그리고 관련해서 어업인 수당은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행 계획은 14,083명. 14,083명. 83명. 예. 금액이 이게 얼마씩 들어갑니까? 예, 1인당 30만 원. 이 기준은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예, 어떤 기준으로 농업 합니까? 경영체 경영체 기준으로 등록 합니까? 예. 농가 그러니까 1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예, 자격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년도 말 기준 해서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 또 기간제 있습니다. 이분도 한 분입니까? 아니면 몇 분 이거는 되십니까? 이제 한 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비에 시간은, 예. 총 사업비의 35% 이내에서 지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분별로 지평 편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내실 때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업무 분장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좀 요하겠습니다. 예. 너무 그 인건비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가 좀 필요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하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국비 이제 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 예, 사업 예. 부분도 있고 그 각각의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52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친농 직불제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이게- 1,200만 원 처음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는 1회 추경에 예. 1,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이 거죠. 만 40세에서 45세 미만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왜 한 명입니까? 한 명의 의미는 뭡니까? 40세에서 이게 이제 또 배정 인원이거든요. 40세에서 또 45세까지는 이게 이제 자격이 또 5년 이하 영농을 이제 하신 분들인데 자격이 또 좀 적어야 됩니다. 그 경력이 이 한 명의 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을 딱 뽑아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또 이제 그리고 선정을- 그 밑에 내용을 딱 한 번 더 보면 또 약간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친농 직불제 지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한 명 뽑는데 심사위원비가 30만 원입니다. 5명이고.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도 농가 일이 지정을 좀 해가지고 사후 후견 관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데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5명이 지금 30만 원씩 받고 여기 오셔가지고 한 명을 뽑는다 이 내용 지금 밖에 이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농 직불제 지원되신 분들이 현재 한 6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후견 농가를 이리 지정해서 매년 분기마다 또 이리 현장 지도도 하고 또 이 평가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보를 예. 해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한다 하고 이제 홍보가 충분히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밑에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밑에 계속해서 보면 요 영농 정착 지원에 여기 아까 1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만 40세 미만의 청년 미만, 예, 농업인이죠. 여기는 17명에 1억 3천이 들어가고 여기 또 모니터링단은 또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농 정착 지원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 진농 직불제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당하고 조건 다 정해져 있고. 간담회 예. 비용은 똑같이 따라갑니다. 예. 그러면 이 청년 모니터링단은 여 밑에 지원받는 사람하고는 별개죠. 아닙니다. 이제 이분들 그러면 여기 17명. 지원받는 사람들이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원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이제 선정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위원님들 수당 지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17명에 대한 선도농가, 후견농가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하고 현장 그러면 지도하는 비용을 청년 지급. 모니터링단이 청년이 아니고 예, 지금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후원 사후를 다 예, 같이 맞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분들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4707에서 6000 지금 19600 이렇게 전체 육성 지원 자금이 늘고 있는데 이게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의 금액이 이번에 늘었죠. 역량 강화 지원은 1,000만 원. 예.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국내 또 벤치마킹 단위 왔고 이게 없던 내용이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니 그게 저 올해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없었고 올해도 올해 없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지금 0인데요. 여기는 그건 당초 추경에는 예산을 잡아놨었네요. 없었고 예,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1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그 밑에 유통정보지가 있습니다. 유통정보지인데 금액이 이게 상당한데 그 후계농업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후계농업인이 247명 정도 됩니다. 그 정보지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한국농업인신문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 요것을 두 가지를 두 보고를 가지? 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 너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후계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농업인 단체 회원들하고 다 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247명이라고 그랬고 예. 그 다른 분들까지 다 하면 이게 한 한 500분 300, 예, 300 300 한 70명 정도.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정비를 하거든요. 네. 대상자 사망이라든지 네. 매년 근데 금액은 지금 정비를- 또 올라갔습니다. 78만 원이. 예, 네. 예, 조금 예, 올라갔습니다.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축제가 뭐 하나 생기는데 그 어디서 어떤 축제로 하나가 생기게 됩니까? 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상거리 청사초롱 그 체험마 그 어떤 전통 문화 개성이라든지 체험 또 이 축제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또 컨설팅도 좀 이리 해주거든요. 예. 전문가.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말 산업이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은 우리 요 기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상지 혜택 보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는 1개 농가에서 성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개- 학생들은 한 35개 학교에서 336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마장 신고 요건을 이제 갖춘 등록을 신고한 성마장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비 같은 경우는 좀 그 인허가 사항이 이제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분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있는데 그게 이제 신고 등록이 되면은 또 추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한 군데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 사이에 유기동물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막 좀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 6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게 내장에 무슨 식별 장치를 전에 이제 칩 같이 이렇게 넣는 걸로 해서 가구당 2마리, 마리당 4만 원 최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32페이지에 보면 이게 위에 이름은 다른데 또 반려동물 등록 대행 수수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안 묶어놓고 529페이지는 예.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예예 이제 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예 이제 이게 등록비가 조금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소득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등록을 실버, 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해주고 예예 그다음에 이게 수수료는 532페이지 이거는 일반 저 동물 병원 예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등록 이 내장칩 어떤 등록을 하고 네. 이제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저거는 지원 받는 거고 이거는 지원 안 받는 거 예, 이게 별도로 뺀 수수료입니다. 겁니까? 수수료. 예, 예. 예, 등록 수수료입니다. 그럼 뒷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530페이지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이것도 국비 도비를 일단 받는 걸로 이렇게 금액이 돼 있고 예. 53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고 또 예. 별도로 또 이렇게 또 잡혀 있습니다. 예,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역시 요 윗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이게 이제 그 좀 이게 부족해서 중성화 사업 개체수는 많은데 11호 별도로 좀 편성한 그 겁니다. TNR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 그 20만 원인데 20만 지금 원, 국비 도비 중복에서 받는 게 지금 3,800만 원인데 예. 이게 지금 오른쪽에 531페이지에는 금액이 또 1,950만 원이 올라서 예. 6천만 원 되고 이 중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가 우리가 보조가 3,740만 원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체로 4,500만 원을 우리가 1회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올해 8,240만 원이고 몇 마리 했습니까? 올해 457마리 7마리. 457마리 예, 7마리고 내년에는 조금 이 수요가 많아서 시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 수요에 한 우리가 매년 엊그제도 내년도 수요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
많고 뭐 민원도 많고 뭐 그래서 좀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조금 시비로 뭐 국비는 또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시비로 조금 정액을 했습니다. 예, 한번 그 530페이지 그 바로 위에 또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처리 및 소독이 또 3천만 원 도비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 531페이지 또 위에 보면 유기동물 사체 처리가 또 800만 원 또 별도로 또 우리 시비로 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시비 매칭비로 2,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800만 원 또 잡아놨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사체 개체수가 한 연간 한 500마리 정도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또 이 일정 기간 매일 일이 환경업체에서 못 온다 보니까 또 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도 이렇게 용기 보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비용 이것도 유사인데 이것도 1,000만 원 또 별도로 잡혀 있고 사체 처리 소독 3,000만 원 잡혀 있고 이거는 도비 매칭비로 잡혀 있고 예. 그다음에 사체 처리 등으로 800만 원 잡혀 있고 예.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비용으로 또 1,000만 원 잡혀 있고 이 지금 이 인도적 처리 비용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보호를 하다가 뭐 전염병 개체라든지 이제 그 또 안락 저 인도적 처리 시술을 해야 됩니다. 동물병은 수의사한테 시술비로 이거를 이렇게 좀 지급하는 어떻게 뭐 비용이 올라간다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드를 좀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다가 이 뭐 똑같은 항목들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건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뒤에 있는 532페이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 가축 분뇨 그다음에 또 유기동물 뭐 관련해서 자체 사업비로 좀 이리 부족한 부분은 이 좀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뒤에 질문할 거는 많은데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30분 하신 것 같은데.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거룡 우리 국장님, 손덕춘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 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기본 현황 보겠습니다. 기본 현황. 지금 우리 농업정책팀들도 마찬가지 현장에 또 많이 파견도 나가시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왜 또 한 명이 없는데 빨리 맞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서별로 정원에서 한 1, 2명 정도 뭐 대부분 다 좀 결연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또 내년에 우리 뭐 또 이 조직 개편을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는 농업정책과는 좀 한 2명 정도 정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거는 뭐 대충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복농촌 팀에 이게 뭔 말입니까? 일반 농산 어촌 이 어촌 이게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인데 어촌이 농촌도 해당이 되고 이 예. 사업이 예. 어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중앙부서 사업명이 예. 일반 농산 어촌으로 그 돼 위에 있습니다. 좀 바꾸라 거기서.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해외의 그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서는 없네요. 이 해외 파트의 어떤 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그 파트는 농업 정책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부서별로 뭐 의원님 항상 뭐 관심을 많이 이리 가져주시는데 이제 필요하면은 부서별로 또 이리 해외 연수도 하고 또 우리 농업 기술은 쪽에 그런 또 벤치마킹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농업 지원가. 농업 지원가 지원가도 안에 있고. 농업 기술 그다음에 여기 요 1,000만 원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벤치마킹 역량 강화 예. 1,000만 원. 예. 그 부분도 농업인들 내년에 일본 해외 연수를 좀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뭐 국내로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이제 일본을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거는 그런 내가 예정을 뒤에 있습니다. 조금 뒤에 예. 조금 말씀드리고. 예. 아까 그 저 말산업 육성법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그 뭐 기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국비입니까? 이 마사회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마사의 기금입니다. 얼마 받아놨습니까? 올해가 예, 3,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산업 육성법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300억까지 받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외성 그러니까 아웃도어 그 부분하고 다 같이 들어가면은 그걸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찔끔찔끔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외성 그러니까 이제 승마장을 내성 외성을 같이 다 하는데 우리 에리어가 많으니까 한 300억 내놔라. 그래 꼽아놓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승마 체험 교실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 우리 그 이 장애우들 이런 분들 그 장애 쪽에 계신 분들도 이게 필요해요. 이 효과가 아주 그 제가 논문을 많이 그 봤는데 이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 다문화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의 그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중공업 오늘도 뉴스 보니까 거의 뭐 다 된 것 같은데 그 셋째 아들이 그 하나 그 정유라하고 그 금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한화 로얄 승마장이라고 경기도가 뭐 있어요. 저는 거기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화라는 이 그 그룹의 스포츠 분야 혹은 이런 사업 분야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좀 우리 농업 쪽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까 요 이제 왜 제가 이제 농산 어촌 요걸 말씀드리냐면은 패키지 그러니까 농산물 하나 팔 때 수산물도 하나 끼우고 수산물 하나 팔 때 농산물도 하나 끼우고 우리가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은 농업대로 전시하고 어업은 어업대로 전시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농업도 묻고 싶고 어업도 묻고 싶거든요. 그럼 이걸 패키지로 좀 상품화를 하나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우리만의 고유의 우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그 벤치마켓을 했으면 좋겠고요. 38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청사가 이렇게 완공이 되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그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게 이게 청사를 갖다가 지금 새로 만들면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이 청사를 만들므로 해서 어떤 그 뭐 효과가 극대화된다든지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우리 청사하고 우리 농업개발원이 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합쳐지면은 그런 또 시너지가 날 것이고 또 어떤 그 주변을 해서 우리 농업 부분이 식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이 각종 그 내년에 조사하는 사막권 또 우리가 그 용역을 해보는 미래농업 센터라든지 이 집적화해서 한 곳에 이리 모이면은 우리 미래농업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산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시청이 시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거라면 농업에 관련된 행정이나 모든 걸 담당하는 데가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될 건데 그죠? 그럼 여기에 식당 같은 게 있어요? 예, 식당도 있고. 같이 제가 들어갑니다. 항상 그 좀 안타까웠던 게 거기에 그 저 오시는 분들이 밥 먹을 데가 없고 이러니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푸드 매장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또 그 외국 식당들 레스토랑들도 같이 그러니까 한 층을 그냥 뭐 레스토랑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는 짬뽕 뭐 요는 뭐 한식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하면 수익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묵을 데가 없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 안에는 우리 저 직원들하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하시는 분들 구내식당 위주로 뭐 예. 나갈. 그러니까 이제 구내 식당을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또 개방한다. 안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안 됩니까? 또 저 옆에 또 지역 상권도 있고 예. 또 뭐 공공 또 기관에서 예. 또 영리 행위로 또 일반 식당처럼 한다는 거는 조금 뭐 주위에 적절하지 식당이 없어서 내가 안할 그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식당을 그 주위에 좀 짓든지 가까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가 없다. 볼거리는 있는데 잘거리가 없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저 의원님, 사실은 저희 본청에서도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저 앞에 가면 적어놨습니다. 식품위생법 몇 조인가 해가지고 그 외부인은 구내식당에서 먹지 못한다가 하나 있고, 또한 저희가 바깥에는 뭐 사경제 침입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식당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을. 그것도 해제해달라거든. 없애고 그냥 본청에 내재에서는 그걸 하자. 금요일도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자는데 바깥에서는 더 확대해달라. 그럼 뭐 월요일 한 번 더 하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 해야든지. 바깥에 이제 경기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밥 먹는 거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상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건 어렵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제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다. 사실은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센터 그 주위에 땅을 갖다 매입해가지고 유스호텔도 지어야 되고 옆에 상업지역도 우리 연구지역 지정을 해서 먹거리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게 장기적인 과제가 맞습니다.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습수리 공원 모노레일은 뭐 하도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죠? 잘 좀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고, 자 끝으로 390페이지. 아까 제가 이제 해외 그 말씀드리려 말았는 게 이 축산업 육성 및 뭐 이런 부분이 축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사이판은 미국령이 돼가지고요. 그 이 도축하는 이 허가가 잘 안 난답니다. 유일하게 한 게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해외 그 파트너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현지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우리 한인 전 회장이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류, 그러니까 소 200마리, 뭐 돼지 500마리 이렇게 이제 그 농장을 하는 그 분이 있어서 한번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제가 추가 질의 되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 과장님 방금 그 우리 도축장 통영에 지금 현재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소동물. 그러면 우리 예. 그제는 없는데 예. 축입에서 계속 뭐 인허가를 였는다 하는데 아직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들어온 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제 시서 이제 인허가 준다 하더라고. 그 도축장은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이- 많이 예, 그렇죠. 조건이 따져서 또 될 건데 현재는 뭐 예, 지금 올해 신청 전부터 들어온 건 였는다 없습니다. 하던데. 예. 387페이지. 이 상세히 좀 설명 좀 해줘 있어. 예. 건력 단위. 네. 예. 이 건력별로 이 예. 사업 내용을 좀 예, 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거제 건력은 이 네 군데 다 예. 이 기본적으로 예. 문화 복합센터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사업비가 거의 한 50% 정도가 문화 복합센터고 그다음에 이제 저 환경 경관 사업으로도 이리 하고 하는데 거제면 건력은 문화 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 체험공원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애당초에 그 우리 출렁다리 그걸 계획을 했다가 뭐 불가피하게 못하고 해서 해수 체험공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물놀이장 어린이들 물놀이장하고 족욕장
그다음에 풋살구장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망치 건력도 문화센터하고 망치 폐교를 저희들이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바다 힐링 마당 이거는 망량마을 아랫부분에 지금 이 좀 주민들 쉼터하고 또 민박들이 많으니까 또 관광객들이 오면은 조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고 또 어부와 해녀길 사업은 또 망치 마을에서 그 해변으로 내려가는 도란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선착장까지 이제 그 좀 이 그 타일 벽화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 중이네요. 이거는. 가로등 정도도 이리 하고 계획 중이네. 지금 망치는 그 시행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2월 정도 이리 마무리해서 3월 정도 착공을 이리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영은 마을 공유센터 이거는 이제 구영하고 항포마을 두 개 마을을 하거든요. 예. 그 기존 마을 회관하고 어민 휴게실을 이리 철거를 하고 공유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또 로컬 판매장 또 마을별로 한 개씩 하고 그다음에 송포 건역은 청년 로케이션 다목적 센터 이거는 지금 좀 뭐 우리 재택 근무가 많이 안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이 직장인들이 이제 일하고 휴식을 동시에 이리 좀 이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또 인구 유입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농어촌이 좋아서 또 정착도 하고 그런 취지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어민 휴게실이 그 매립장에 휴게실 하나 또 설치를 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뭐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는 보통 이게 보니까 그 뭐 송포하고 위에도 있지만은 그 경로당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로당을 이제 지을 때는 우리가 토지만 있으면 뭐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었는데 지금 우리 가에서는 뭐 저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예산 가지고. 이 신축 이 경로당 사무 자체는 지금 이제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 예. 예, 그 그쪽 복지가 사업인데 왜 경로당 리모델링 이렇게 하냐고 두 군데는.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이 총괄적인 사업이거든요. 예. 마을에서 이제 기초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준다는 취지로 그래, 이 사업을 이하 합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경로당은 공동 거주지 같은 식으로 꾸며서 예. 그게 어른들이 다 같이 낮에는 왔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예. 그게 더 유용해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 공동 거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른들이 거기가 식사하시면 가족들이 걱정이 없어요. 거기 계시겠지. 전화 안 되면. 근데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경로당 하듯이 뭐 놀러 왔다 갔다가 뭐 밥 조금 하면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몇 분은 뭐 집에 안 가셔도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주무실 때는 집에 가시고 그 공동 거주제 잘 아시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방하고 식으로, 예, 예, 해서. 거실 다 되면 미리 저희들 한번 알겠습니다. 가서 그 한번 현장 한번 가도록 좀 해주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 건역별로 우리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에 예. 그 뭐 동부 같은 데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그거를 뭐 토탈로 해서 누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완공이 되면은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 또 인력이 조금 필요하면은 저희들 뭐 이 공공근로라든지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조금 미리 배치를 해줍니다. 아, 그래 배치는 다 아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일손이 부족하니 예. 그 전체를 그 민간인이 신중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드냐고.
그런 그거 거 계획 없습니까? 별도로 예, 뭐 사후 관리 팀은 없는데 네, 그 그런 예산서에 네. 우리가 요 우리 기간제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 기간제 이 부분도 지금도 우리 공원 쪽에 보면은 이리 인력이 이제 투입돼서 관리도 하고 소 수리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또 이리 수리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화센터라든지 일반 농산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할 시설들이 뭐 정자라든지 뭐 데크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또 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해서 하에서 좀 하죠. 예, 재료를 좀 사주고 좀 근데 이제 소수리를 할 수 그런 있도록 그리 하려고 하고 이제 있습니다. 방문하다 보면 앞으로 그리 할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구태여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과에서 뭐 체크하면 되고 그것도 담당 센터장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200 예산 씁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우리 몇 군데 그 저수지 정비 공사가 제법 금액이 3천만 원에서 이래가 올라왔거든요 예산에. 예. 그럼 이걸 저수지를 그 공사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지석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제방뚝 그 예, 한다고. 이 사면 예. 사면이 좀 누수가 생겨서 그- 무너지고 해서 보수 그제도 공사를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저수지가? 93개 정도 많죠? 있습니다. 그럼 다 일이 해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예. 우리가 좀 이 1년에 몇 개 점검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이 예산으로? 사업비로 요 사업비가 답니다. 이게 예, 한 답니까? 두세 군데.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무조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예, 봤어. 예, 봐서 이제 예. 누수라든지 치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말해서 그 호자문 같은 경우는 저 수지를 좀 없애도라고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어디에요? 호자문, 호촌. 아, 효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예. 내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우리 그 보조구장 모양으로 저 수지를 일반 뭐 체육시설로 이렇게 바꿀 때는 없던가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까? 그 그- 보조구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 보조구장이 저 수지였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네. 도시계획 시설 이제 이 결정을 해가지고 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된다든지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이제 하단부에 영향을 받는 네. 목림 면적들이 수혜를 받는 농지가 한 필지라도 있으면은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럼 뭐 그래서, 도저히 안 예. 된다. 예, 그 자체로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죠?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마을에 별로 뭐 저 수지 역할을 잘 못하고 하니까 예. 그런 걸 좀 다른 체육시설로 쓰면 안 되겠나 이런 그래서 문의들이 좀 그 효천저 수지도 저희들 한번 더 예, 한번 들여다 방문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해보시고, 예. 보고 예. 보수가 필요하면은 그 그럼 밑으로 1년에 두세 개 하는 것 같으면 그 몇 개가 있는데 그 제도에 그 우선순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아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분기별로 네. 실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빨리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저 수지는 정밀 진단을 또 우리 예산이 있거든요. 네. 해가지고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그 효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그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별로 쓸모가 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 저수지. 잔액으로 할 수 네. 있는 부분 설계 네.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뭐 매립회가 없을 수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법으로 안 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렵다고 봐집니다. 혹시 뭐 그럴 경우에만 해주라 그 말이죠. 예, 안 예. 되는 방법을 억지로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과장 육장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업무 보고 389페이지 반려동물인데요. 이거 지금 여기가 위치가 두동이지요? 예, 예, 지금 거기 뭐 다른 건 다 뭐 반려동물이 워낙 뭐 거제에도 많이 키우시니까 저도 뭐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의 1번 항목에 보니까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도로는 아직 아직 안 하지? 못 합니다. 그 예. 지방도에서 놀이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JR 센터에서 놀이터까지가 또 한 70m, 한 8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는 어차피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공사를 같이 하고. 두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예. 확장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이 저도 막 가끔씩 가보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길이 좀 많이 굽어 있고 이래서 그 뭐 빨리 해가지고 뭐 우리 동물들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서 보시면 525페이지 보면은 제일 아래 항목이고 양봉산업 구조 개선 해놨는데 우리 거제에는 그러면 이거 양봉하는 분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146농가. 맞네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하니까 전업농 같은 경우 100군 이상이 한 25농가 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벌통 뭐 이런 거는 뭐 망가지면 새로 뭐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까? 예, 뭐 벌통도 지원해주고 또 뭐 이 탈봉기 또 이 겨울철에 또 이 꿀벌이 예. 그 그래서 또 왜 동전- 그러냐면 예. 벌들이 올 봄인가 보니까 벌들이 뭐 갑자기 떼죽음 했다 이래가지고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벌이 이제 많이 움직여야 이제 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이게 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지원 사업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마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 벌들이 동사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예. 또 14농가 또 지원도 했고 뭐 이제 그 원인은 아직 뭐 예, 맞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명확하게 아마 일이 저기 안 했는데 환경에 무슨 뭐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뭐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이게 벌들이 많아야 번식을 잘 하니까 동식 식물들은 좀 지원을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526페이지 보면 말산으로 방금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유럽 같은 데는 가보니까 좀 귀족이나 좀 먹고 사는 사람은 다 말을 탑니다. 저도 왜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 하냐면 내가 스웨덴 회사 다닐 때 그분들이 이 각 가정마다 거의 말을 키워요. 이 동양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유럽 쪽에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나 아까 조대근 의원이 얘기했듯이 장애인들도 이런 뭐 마사회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마사회가 돈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갖고 우리 거제에도 이런 말산업 육성시키고 애들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마사회 저희들 사업들도 저희들 한번 쭉 한번 챙겨봤거든요. 예. 한 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 현대화 시설 현대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사육 농가들이 좀 이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 신청을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아직 좀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성마장 같은 경우도 지금 조건이 안 돼가지고 한 9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농가를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예. 성마장 신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이게 조건이 좀 안 맞고 뭐 개발령이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좀 뭐 지원을 좀 챙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여기 오비에 저 들어가면 저기도 예, 성마장이 있었는데 예. 거기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개발령이 허가가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다른데 대체 장소를 물색을 좀 이렇게 하고 예. 있는 중입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이제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갖고 뭐 특별하게 그냥 뭐 이제 여기 보면 531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이런 것도 보니까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이건 사실 뭐 이 동물을 키우는 게 사실 이게 부지런치 않으면 키우기 힘들거든요. 예. 힘든데 이거 워낙 이제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을 관심이 많고 하니까 뭐 혼자 사는 분들이 뭐 속된 말로 와이프는 없어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의원님들이 워낙 질문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양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387쪽에 그재면 권역 단위 사업은 당초에 19년부터 22년인데 이제 1년이 이제 늘어난 셈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 계획이 정확히 언제 승인이 되죠? 시행계획을 지금 현재 그 도에 예,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 해놨는데 또 이제 검토를 저는 도성이만 받은 거 되거든요. 예. 검토를 좀 이리 하는 단계인데 이제 이리저리 좀 보완 좀 이리 거치고 하면은 예. 내년 한 3월 정도 4월 정도 이리 3, 4월 그럼 이 3, 정도 4월 예, 예, 승인 계획이 떨어지자마자 예, 예. 착공해서 예. 내년 연말까지 중공. 준공을 예.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취권역은 12월 시행계획 승인이라고 준인의 현황을 보고했지만 예. 한 2월쯤에 예.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조금 있네요. 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냥 한 번 더 상의를 해볼 문제지만 그 경로당 리모델링 또 송포에도 있기도 해서 이런 사정을 내가 한번 이제 시행계획 과정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좀 소장님,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구역 안에 서원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예. 서원 경로당의 경우 아주 독특합니다. 한 7년 전인가 지어졌는데 1층은 주차장 구역입니다. 2층은 경로당, 3층이 마을 해관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설계 변경이 되어지고 예전에는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는데요. 결국은 2층에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서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1층에 경로당을 자그맣게라도 방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지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1층 여유 공간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차장 그리고 진입로로 해서 이렇게 방이 들어갈 만한 부지가 어렵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결국은 사업비도 참으로 만만치 않은데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이미 그 전에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사는 권역 단위 사업과 연계해서 좀 되어질 수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예. 389쪽의 반려동물 복합 공간은 놀이터 지원센터 보훈센터가 전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복합 형태로 들어서는 거죠. 예. 그럼 앞서 권역 단위는 이제 예산에 보면 518쪽에 농산아재 개발사를 공모 연구 용역을 4천만 원으로 두 곳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사업들을 이제 계속 지금의 형태대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만 유지가 되는 거네요. 예, 예, 계속됩니다. 뭐 사업 계획은 변경은 없습니까? 예, 뭐 아. 이 약간씩 그 사업비 어떤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예. 계속 이 틀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저도 이게 아마 신규 사업으로 즉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515쪽에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 우리 농기계가 이 기계 장치가 이리 들어가다 보니까 예.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이 무게가 가벼운 예측이라든지 예. 동력 저 분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 간편 작업대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이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도
또 공급을 했습니다. 예. 일회 추경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523쪽에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 프로그램 여기도 더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설명도 부탁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적 농장 자체는 개념은 뭐 아시키고 예, 이게 예. 21년도에 예. 우리 국비 공모 사업으로 이 선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총 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6천만 원씩 예.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체험장 예. 조성하고 보수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여기 봐서 조금 뭐 잘 몰라서 그런 민간 동물 보호 기관에 대한 이 사업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예. 511페이지예요. 아래쪽에 그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해가 9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우리 업무 보고에는 그 8개 마을 해갖고 1,800만 원 대가 있거든요. 예. 이제 예산서에는 9개소가 대가 있어서 뭐 거기에 조금 한 개소 늘어난 9개소가 맞습니다. 예, 9개소가 맞고. 예, 예. 그럼 이 9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선정을 할 거거든요. 이게 매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예, 올해 한 대 좀 불러드릴까요? 네네네. 동부 상촌하고 예, 남부 저구 외관, 예. 호곡 마을, 언양 마을, 중리 마을, 송포 마을, 송진 마을 요렇게 8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중복으로 뭐 지원되고 이런 건 없나요? 중복을 해도 됩니다. 올해 했다 하더라도 예, 예, 예. 또 내년에 필요하면은 또 네. 신청을 하면 또 심사를 해서 네.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매년 하는 사업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농업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제 그 농업 이제 경영체 등록 농가에 이제 기준을 해서 예.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예, 그 올해는 예, 한 11,209명이거든요. 예, 예, 그 내년에 이제 14,000명 정도 이렇게 예, 잡으셨는데 예. 뭐 그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한 3,000명 정도에 이렇게 더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아니 건가요? 이제 이 21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네, 농업 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경영체 등록된 농가를 네, 네. 기준을 내서 다 잡았습니다. 이 네, 네.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11,000명 정도, 작년도 비슷한 수치로 이 계획을 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농해 소득자 네, 뭐 제외도 되고 네. 또 그 경영체 등록은 됐지만은 또 이제 1년 기준 충족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한 11,000명 정도. 근데 이제 네. 이 뭐 계획은 뭐 등록체 기준을 전체를 해야 하고 신청을 다 예, 어떤 예, 사항이 예. 될지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31페이지에 그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그 네. 우리 유기동물 예, 입양을 할 때 예. 입양 좀 제고를 위해서 예.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을 예, 예. 유기동물을 입양을 입양할 했을 때. 때. 예. 예. 그럼 이 펫보험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에도 이렇게 그 보험 그거를 하면 이게 혜택을 보나 보죠. 이게 그 동물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그게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인데 우리만 네. 하는 게 아니고 뭐 경남 전체 다 할 겁니다. 네, 내년부터는. 경남 전체에 그러면 예. 이 보험료를 가입을 하면 예.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건가요? 예, 가입을 하신 분들은 혜택을 예. 그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예. 없이 가능합니까? 예, 예. 도비 20%하고 우리 12, 80% 해서 예, 100만 원대가 있거든요. 예. 10마리 정도, 10마리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착순일 수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좀 예. 이게 내년에 아마 시범 사업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양이 작은 거 처음 보니까. 시작하는 사업. 예, 예, 예. 신규 내년에.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이게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해가지고 예. 300만 원. 이것도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죠? 전국이네, 전국. 전국의 예. 양봉 대회를 예, 하는데 네, 아니 매년 이리 오셔가지고 네, 차로 또 대절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예. 그 다른 시군에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열리는 곳에서 예, 저희가 예. 300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가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또 매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다른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국 네. 행사 참석 예산은 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예, 농업도 농업인 많잖아요. 경영인 협회 예, 뭐 예, 이런 예. 데는 있는데 예, 양봉 단체는 지금 그 사업비가 없어서 예. 예, 지원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산서 5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 그 시설비에 농업용 조수지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2,500만 2개소인데 예. 이게 어디입니까? 뭐 547페이지에 있는 지석하고 연중 이 두 개입니까? 근데 이제 요 진단을 해가지고 예, 좀 이 결함이 있으면은 예, 사업을 할 거거든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지석하고 연중은 우리가 작년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작년에 해놨습니까? 예, 좀 대상지로 나왔고 매년 두 개씩 정도 할 거라서 이제 24년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됩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송곡저수지 예, 진단을 이리 했고 그다음에 또 한 저수지 한 53개소 정도를 저희들 또 조금 이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예. 이 돈으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 더 정밀하게.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도 대상지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48페이지에 제2형 저수지 오비 1 저수지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감 자료에는 행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9억이고 예. 실시 설계 용역을 예. 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가지고 4,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예. 행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지금 이게 올해 분 9억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총 올해 사업비는- 2차분 예, 사업비가 9억입니다. 예, 아, 내년도 올해는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 한 3월까지 계획이 돼 있고 예, 2차분은 내년 한 8월 정도 예. 준공을 하는 그리고 54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거죠. 545페이지 시설비 그쪽에 농업용 저수지 방조제 등 시설 보수 3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이것도 안 안정해져 정해졌는데 있습니까? 이 정도 올해는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그냥. 예, 올해는 한 12개소 정도 예, 보수를 했습니다. 간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술이 좀 이 사업비가 예. 작은 부분은
요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미지급 용지 매입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저수지 내에 있는 미지급 용지 예. 주로 내년에는 연중 저수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저수지 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655제곱미터 정도. 예. 그리고 우리 그 5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하단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 완료지구 전기요금 이게 8개소에 3개월 하는 게 혹시 여름에만 지원을 해주는 예, 혹한기하고 혹서기하고 혹서기 다 해가지고 포함해서 한 3개월 정도 한 이렇게 4개월 정도 좀 되겠네요. 3개월로 삼-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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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동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우리 말산업 육성법 지금 그 우리 거제시는 그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자꾸 하나하나 말씀드려 갖고 그 죄송한데 이 하나가 아마 이거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종목이고 아시안 게임도 종목이고 금메달 3연패 아시안 게임에는 했고 그래서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저 경기도에 하나 로얄 그 승마장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조금 그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 우리 그 인거제가 딸 수 있는 유일한 또 종목일 수도 있고요. 이게 분명히 이 날씨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맥입니다. 라프 형성입니다.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양태석 의원께서 그 마사회 말씀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장제사라든지 재활승마 지도사라든지 이게 또 국가 자격증,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한 마리가 그 왕족들 말은 거의 뭐 100억, 200억 이렇습니다. 이거 제주하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뭐 벤치마켓을 한번 해서 이게 큰 또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그 말사람 육성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하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국제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왕족들 그 씨 하나 구입하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또 줘야 된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주도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참 일찍 시작을 했는 건데 그 경상남도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어쨌든 하여튼 그 우리 거제도가 우리 좀 한번 그 환경적인 요인하고 날씨 뭐 이런 것들 잘 좀 고려를 해서 잘 맞는 지역 우리 그 키워 가지고 또 우리가 상품화해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 말았는데 이 거제대학하고도 좀 연결을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레저 스포츠 쪽에도 말이 들어가거든요. 승마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재도 키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사이판의 그 도축하는 부분도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사이판에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는 농업 기술. 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업 기술. 세 번째가 스칼라 엑스체인지, 그러니까 교환 학생. 이거는 거제대학하고 붙이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의료 관광입니다, 의료. 그래서 3, 4만의 인구의 예산이 2조입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일본 가신다 그랬는데, 일본도 가시고, 꼭 사이판도 한번 우리 농업팀에서 가서, 우리가 그쪽에서,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의료 관광도 있고, 그 의료는 또 여기 담당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MOU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한번, 이제 국제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또 이제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인맥, 그 이번에 그 시장이 이제 1월 9일 날 이제 사이판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 시장이 이제 조금 저하고 뭐 오래되신 분인데, 검찰총장 내년 3월에 다 들어옵니다, 한국에 지금. 사이판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농업기술, 저것들이 원하니까, 저 나라에서 원하는데 우리가 또, 이걸 얼마나 우리한테 또 큰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목장 관련해서 거제도에 역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거제도 전체가 거제 목장지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에 거제 7목장에서 거제부 또 목장 국외소가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칠천도가 가조도 두 군데는 우리 목장으로 조선시대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하고도 좀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5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기계와 경장로 확포장 관련해서는 이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그 내용이시죠? 예, 둔덕, 예, 그림하고 예, 법동말. 예, 예. 법동. 그리고 547페이지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 예, 여기는 4등 연초 둔덕. 예, 그 내용 아까 전에 그 내용이시죠? 예, 예. 그 아까 전에는 그 15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건 좀 금액이 아, 더 이거는 늘었습니다. 예, 그 세계면에 5억씩 일이 하는데 예, 또 이리 저 가면은 또 뭐 여러 면에서 긴급하게 또 이리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 앞에하고 수치가 안 맞아서 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549페이지에 우리 그 소장님은 기관장이라서 다른 데보다 조금 예, 더 있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아니 4급. 예. 다른 데는 35만 원씩인데 40만 원 잡혀 있어서 기관장이라서 그러신가? 다른 분들은 보조기관이고.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양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구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구 위에 그 도로가 좀 뭐 유실이 되거나 좀 약간 좀 파였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책부에서 포장해 줍니까? 그 이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 국어를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가 어디서 했느냐? 예. 그럼 우리 농기술센터에서 했는가? 한번 도로가에서 확인 한번 해 했는가? 주십시오. 예, 지금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양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 우리 이 예산서 이걸 좀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세부 사업이 있고 편성목이 있고 이러면 서로 간에 뭔가가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유기동물 관리 이래가지고 유기동물 관리에 그 세부 사업은 유기동물 관리고 편성목에 고품질 꿀 안정 생산 기술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 예.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보다 보면 이 세부 사업하고 편성목하고 무슨 상관 있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일치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냐면 예산서가 그러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우리 387페이지에 우리 지금 구형에 지금 기본 계획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구형이 그 고시공고에 보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여기가. 예.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기본계획 그 수립하실 때 그 부분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잠깐만요. 예, 뭐 확인해서 예. 그러고 양봉농가 지원 사업도 이제 전년 대비 예산이 1,01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1,01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양봉 산업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규모야 뭐 계속 커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전업 농가는 한 25농가 정도 되고 한다는데 예.
이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게 그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생태계의 한 축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유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좀 늘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 증액 폭이 너무 작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거 1억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검색을 한번 해보는데 2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이나 듭니까? 이 근거가 3대에 있습니까? 예, 이게 500 몇 페이지? 513페이지네요. 우리 아파트에는 공짜로도 설치해 주던데. 513페이지. 시설비미 두 부대비에 대, 예, 두 대, 한 대당 예, 3,900만 원을 했는데 예? 예, 급속 충전기 뭐 100kW짜리 해가지고 몇 킬로와트짜리요? 100kW. 100킬로와트짜리. 예, 예, 시간당 100킬로와트란 말이에요. 예, 예. 아닐 텐데. 그래요? 시간당 맞나? 3,900하고 되나? 하여튼 이 환경과에 지금 맞나? 그러니까 이게 예, 자체 사업이잖아요. 예. 그게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아니, 전기차에 요 있는데 4천만 원 주고 하면 예. 보조금 받아갖고 하는 건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제 2대 설치에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이 더 과다한 생각도 들고 또 설치를 또 할 것 같으면 요즘은 또 이거 전남도의회에서도 좀 지적한 게 11kW 7kW가 있는데 7kW가 설치가 많이 돼 있다고. 11kW를 설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충전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OCPP라는 게 그게 있답니다. 그 통신으로 해가지고 이 충전자와 이 통신기기 그러니까 그 충전기하고 어떤 통신도 할 수 있는 최신의 설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재가 나든지 하면 즉각 뭐 그 충전자한테 화재 경보가 알린다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또 좀 알려주게끔 뭐 과충전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기면 그 최신 거를 하는 건 맞는데 아무리 봐도 2대에 1억은 차가 한 대 4천만 원, 6천만 원인데 2대에 1억은 너무 안 비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하게 왜 1억이 드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한전 불입금이 또 한전 2,200만 불입금이요? 원 예, 대당 또 들어가는 게 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산출 기초는 제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단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아파트는 또 사업자들 수익 삼아 또 설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노재환님.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어촌공사 그제 통령 우리 고성지사에서 지금 뭐 이제 유지 관리 하는 직접적으로 공사한 내역이 올해 얼마나 되죠? 올해 이제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좀 그 수요 요청을 한 게 예. 국외소에 한 2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예, 맞습니다. 12억 정도 이래 했는데 저희들 반영은 한 3억 정도로 내년 예산이에요. 예, 내년 예산에 예.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 이제 처음 내년에 예. 공사 지원 유지 사업 관리비에 3억을 반영해도 저도 그걸 찾다 거기 어디 있죠?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요. 이게 546페이지 예. 끝부분에 있습니다. 재정 지원 지역 개발 사업. 예, 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 가지고 예. 54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예산서에 예. 아, 여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우리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야만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합니까?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지원에서 거의
우리는 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나마 3억이 배정이 되어져서 다행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직접 나서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제됐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계획들을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게 내년도 처음 올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뭔가 하면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저 수준이나 소류지 밑에 목리구역의 배수로나 용배수로는 저희가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사에서 예. 밑에 목리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라. 예. 그래서 이거 다른 데 알아봤습니다. 고성 쪽에 알아보니까 약 10억 이상 연회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그 뭐 저수지 관리 것만 그렇게 돼 있지만은 다 시민이고 농민들인데 그래서 이거 내년에 이마이 하고 점진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정액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류지 밑에 저희 시가 하는 소류지 밑에 목리구역 연배수로하고 농업시설하고 그다음에 공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이 훨씬 더 일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서 그 행동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도 이걸 찾다가 이제 공사에서 전혀 우리 거제시는 아예 예산조차도 뭐 5천만 원 미만으로 근데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이 없어서 그랬는데 반영이 돼서 다행입니다. 예. 예, 노재한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찾아보니까 전기차 급속 충전기 지금 설치 보조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를 좀 유도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금액을 다운시키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인터넷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 그냥 이렇게 지금 50kW, 100kW로 이렇게 일반 그냥 설치하면 2,600만 원 수준이거든요. 100kW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두 대가 1억이 가하다는 게 이제 그렇게 설치하는 때 이제 뭐 또 그 한전 쪽에다가 또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간 업자를 또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는 또 방식이 대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한번 보시고 좀 금액이 작지만 여러 대를 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저 층사 짓는데 공공급식하고 주차 면수가 390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느 기준 해가지고 쪽 두 대 잡았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법정 그 의무 충전소를 전기차는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조만간에 내일 모레 바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보고 이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주차 면수에 뭐 5%인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 두 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수가 틀리는가, 돈이 틀리는가 한번. 예. 그럼 우리 유용 곤충 여기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곤충도 미래 식량인데 미리 좀 예산을 더 좀 지원해줘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톱밥 부분인데 예. 곤충의 톱밥. 예, 톱밥요 우리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제 그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이면 됩니까? 영세합니다. 우리 농가에 하시는 분들. 한 농가뿐입니까? 저는 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가 한두 농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이 부업식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부업식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1시 반까지 휴 정해하겠습니다.